아마 많이 못 나갈 듯. 진도 개념 설명해야 되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돼서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아. 자, 삼각함수 활용. 자, 새롭게 배우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원래 알던 거에다가 응용하는 거 두 가지. 이 정도. 이제 삼각함수를 있잖아. 어딘가에다가 활용을 한대요. 그 활용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이제 새롭게 배우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인 법칙이야. 뭐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혹시 이렇게 삼각형을 혹시 어떻게 만들지? 자, 그냥 이렇게 삼각형 아무렇게나 만들었어.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만들었어. 내가 여기 각을 A라고 놔볼게. 각이 A다. 이 각을 A라고 놨을 때 우리가 언제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주각이라는 걸 배우거든. 혹시 기억나니? 원주각? 요 A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옮기더라도 새롭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 A 각들이 다 똑같은 게 원주각의 정의였지. 원주각이 뭐냐면은 요 원주에 있는 요 놈이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고, 그럼 중심각은 원주각에 비례하니까 요 호의 길이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어디에다가 삼각점을 찍더라도 다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갖게 된다는 게 원주각의 정의였어. 그래서 이 A점을 좀 특별한 곳으로 좀 이렇게 옮길 건데 어디로 옮길 거냐? 이 나머지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쪽 각을 새롭게 A 다시 각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새롭게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인 거 알고 있음? 중심각이 180도니까 그놈 가지고 원주각 만들어서 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지름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 A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하나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할 거다. 그 각에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변을 갖다가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를 약속을 좀 할 거야.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으면 요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는 소문자 A가 될 거고, B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 B가 될 거고, C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는 소문자 C가 될 거야. 지금 여기에서 각 A에 대한 삼각비를 찾을 건데 그 중에 사인 하나만 찾아볼 거거든. 사인을 한번 찾아볼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인이 C분의 A인 거 맞니? 그래서 사인 A는 C분의 A야.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도 C를 뭐로 쓸 거냐면 지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지름을 대문자 ER로 표현해서 A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근데 저기에서 대문자를 R을 왜 대문자로 쓰냐면 반지름이 R인데 저게 외접원이니까 밖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원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야 라고 대문자를 그냥 쓴 거야. 왜냐면 우리가 내접원과 외접원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소문자 R을 쓰고 얘는 그냥 대문자 R을 쓰자는 거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sin A 다시는 A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 식 하나가 만들어져. 그럼 저 상태에서 혹시 요 B각에 대해서 사인 값 하나 만들어 볼래? 사인 B는 어떻게 돼?
C분의 B인 거 맞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C가 지름이기 때문에 얘를 이 R분의 B라고 쓸 수 있어. 됐니? 그럼 또 요 C를 찾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봐봐. 요 각이 지금 C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한 여기쯤으로 옮기는 거야. 얘가 지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름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또 보인? 그럼 여기가 원주각이니까 요 호에 대해서 요 각이나 요 호에 대해서 요 각이나 서로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또 C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요 C에 대해서 또 한번 사인 C를 한번 써볼까? 사인 C 어떻게 돼?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C야. 여기 반지름이야. 아, 지름이야, 지름. 2R분의 C라고 또 쓸 수 있겠지. 그 사인을 갖다가 저 안에서 각을 갖다가 옮겨가면서 원주각을 이용해서 똑같은 각을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R은 sin A분의 A, 이 R은 sin B분의 B, 이 R은 sin C분의 C, 이런 게 성립하게 돼. 그럼 결국 우리가 똑같은 원 한 개에서니까 요 값들이 다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 값도 일치하게 된다는 거지.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랑이 서로 다 일치하는 값이 만들어져. 얼마로 일치하니까? 2R. 외접원의 지름과 같은 값으로 일치하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치하게 되는 이 식을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떤 한 삼각형에서 삼각형 하나당 외접원 한 개 나오지. 삼각형 하나당 외접원 하나가 나오니까 그 삼각형에서 변과 각의 B는 변의 길이와 그때의 사인 값의 B는 변과 사인 값의 B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고 그 일치하는 값은 뭐로 일치한다? 지름의 값으로 일치하게 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요게 사인 법칙이다. 그럼 얘를 또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봐보면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삼각형에서의 길이 B는 삼각형에서 길이 B는 어차피 똑같은 2R이 곱해져 있으니까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2R을 다 날리게 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성립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찾아낼 수 있어.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을 응용하는 거야. 삼각형의 길이 B는 뭐랑 똑같다고? 사인 B랑 똑같아. 사인 B랑 똑같아요. 사인 B 이거 말고 사인의 비율과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B는 사인 B가 일치한다라는 게 이제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좀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변의 길이 하나 알고 사인 값을 알면 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지름을 알면 그리고 사인 값을 알면 그때 변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모르던 값이도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전혀 몰라.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몰라. 하지만 이제 요 사인 법칙을 배우면서 이 길이들이 다 이 지름과 관련 있는 어떤 값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새롭게 배운 거죠.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가끔 헷갈릴 때 있다. 뭐가 헷갈리냐면 사인이 분모인지 변이 분모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C분의 사인 C던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단위 생각하면 편해. 단위. 이거 뭐야? 단위. 센티미터지? 길이지 길이. 센티미터야. 이거 단위 뭐야? 이것도 센티미터지? 지름의 길이니까. 이것도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랑 단위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모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센티미터 분의 1은 센티미터라는 게 성립하게 되잖아. 이건 성립 안 하잖아. 센티미터는 센티미터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헷갈릴 때는 단위 한 번만 생각하자. 그래서 분자의 길이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왜? 별거 없어. 사인 법칙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요거 사인 법칙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 근데 이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름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원래는 얘는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이 있어. 근데 제1법칙이 많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제2법칙인데 그냥 저놈을 갖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야. 그냥 제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든 대변에다 수직을 그을 수 있게 돼. 그러면 A, B, C 각에 대해서 여기는 C고 여기는 B일 거 하잖아. 길이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여기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C 코사인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왜냐고? 내가 여기를 X라고 놓으면 C분의 X가 코사인 B잖아. 그래서 이 길이 X는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이쪽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은 얘네 둘이 일치함. 맞지?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썼을 때와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썼을 때가 서로 일치함. 등호로 놓고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식을 정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이 정리가 돼. 변의 길이 A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끼리 더한 거 빼기 2배의 나머지 거 하나씩 곱한 거 그리고 코사인 이 맨 앞에 있는 변과 대응하는 각에 대한 값으로 나오게 돼. 정리를 하면요. 얘네들이 더한 게 결국엔 A거든. 그래서 요 관계식을 갖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요 식이 나오게 돼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형태를 잘 봐봐. 이렇게 되면 A로 시작했잖아. A로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만 A가 쓰고 이제 남은 거 BC야. 그 BC를 여기 잘 봐봐. 여기 마치 뭐 같아? 완제꼴 같지? 완제 형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제가 코사인 법칙이니까 여기에 코사인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야 돼. 어찌됐건. 그럼 B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남은 거 하나 제곱 더하기 남은 거 하나 제곱해주고 2배의 남은 것끼리 하나씩 곱해주고 B로 시작했으니까 B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B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나머지 하나 C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의 장점은 뭐냐면 변의 길이들만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을 아무 삼각형이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맨날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못 구해. 직각삼각형에서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코사인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변의 길이를 이렇게 다 줘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각의 코사인 값을 그냥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저게 A 제곱은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된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제 얘도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씩 추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 자, 알고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AB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삼각형 뭐 이렇게 생겼으면 2분의 1 곱하기 AB. 또 이렇게 생긴 거면은 2분의 1 곱하기 AH. 맞지? 또 점 3개를 알면 신발끈. 삼각형의 넓이. 또 3-2에서 배운 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 각 C에 대해서 2분의 1 AB 사인 C 삼각형의 넓이.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근데 이 H가 세로 길이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사인하고 관련 있는 값. Y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세로 길이니까 사인 값과 관련 있는 값. 사인 만들어봐. 사인 C는 B분의 H. 그럼 H는 B 사인 C. 그래서 B 사인 C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 그럼 2분의 1 A, B 사인 C 이렇게 되는 놈이 나와. 이 삼각형의 넓이 3-2에서 배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변 2개의 끼인 각. 그걸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음. 2분의 1 곱하기 변 2개 곱하고 요 끼인 각에 사인 값 써주면 된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배웠던 거. 배웠던 거. 여기다 추가 2분의 1 AB 사인 C인데 우리 아까 사인 법칙에서 사인 C가 뭐로 정리할 수 있었어? 하나만 할까? 한 번만 다시 하자. 자, 이게 이거였어. 그럼 사인 C는 뭐야? 2R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4R분의 ABC. 삼각형의 넓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은 이걸로 구할 수 있어. 또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아는 거 모르는 거야? 이거 니네 이번 시험 범위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 내심.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이게 다 직각이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 3개를 더한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 또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반으로 나눠. 이거를 S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건 증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그냥 암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교육 과정에 없어. 없는데 알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S야. 그러면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 S에 S-A에 S-B에 S-C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게 헤론의 법칙이라고 해서 헤론 공식이야. 헤론 공식. 헤론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낸 공식.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 자, 그냥 이거 쓰자. 자,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얘 넓이가 지금 6인 거 알아? 저 헤론의 공식을 써볼게. 5 더하기 4 더하기 3을 반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6인가? 루트. 저기 보고 얘기해. S 곱하기 S 빼기 첫 번째 거. S 빼기 두 번째 거. S 빼기 세 번째 거. 계산해주면 루트 6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6이 되면서 6 이렇게 해서 똑같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
변 3개를 알면.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빼고 변 2개의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 변 2개 곱하기 끼인 각 사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변 3개 곱하고 4 곱하기 외접원.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의 내접원에 3개 다 더한 거. 점 3개를 알고 있으면 신발끈. 변의 길이 3개를 알고 있으면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3개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가지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나머지는 안 빼고 4개로 만들어서 구할 수가 있게 됨.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야. 미안해.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증명하려면 이 칠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은 지워야 돼갖고 증명은 안 할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야. 얘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사각형 넓이인데 사각형 넓이는 결국 삼각형을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응용일 뿐이다. 자, 평행사 변형이야. 평행사 변형.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물론 여기도 A고 여기가 B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끼인 각 C에 대해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 현민아 AB 곱하기 사인 C를 해주면 되는데 이 삼각형이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돼. 평사 넓이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평사 넓이. 되겠니? 평사 넓이?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 생긴 것도. 대각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끼인 각 하나를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 하나를 A, 요 대각선의 길이 하나를 B라고 놓으면 이 대각선과 평행한 애를 여기다 이렇게 2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대각선과 평행한 애를 이렇게 2개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랑 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랑 2개가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얘가 동의각이 되면서 여기가 똑같이 세타가 됨.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여기가 B가 될 거야.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도형은 당연히 평행이니까 평행사 변형이라고. 그럼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구해주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끼인 각 사인 세타 곱하기 2개니까 2배. 됐니? 됐니? 근데 원래 구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새롭게 그린 거에 당연히 절반일 거 아니야.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그래서 다시 2분의 1. 끝.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AB, 이거 AB는 그냥 문자만 똑같은 거고 여기 의미하는 건 달라. 평행사 변형에서 AB는 변의 길이야. 그냥 일반적인 아무 사각형에서 AB는 대각선의 길이야. 그래서 요 놈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아무 사각형이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사각형, 삼각형들만 넓이를 구했다면 이제는 아무 사각형이나 아무 삼각형이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길이라던가 각이라던가 사인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찾는 거야? 저 앞에 주어져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활용입니다. 사실 별거 없어. 근데 별거 있을 수도 있어. 도형 못하면 좀 힘들지. 근데 도형 못하면 이번만 힘들어? 아니, 2학기 내내 힘들지. 도형 못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건데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오늘 공부한 거 복습 좀 시키고 싶다, 리얼. 계속 나만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한 20-30%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진짜 잘하는 거야, 지금은.
미적분도 하지, 대수도 하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그렇게 안 하겠다. 자, 그럼 사인 법칙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어찌됐건 이 사인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뭐 삼각형이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으면 어쨌든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대충 그리면 돼. 그래놓고 아무렇게나 ABC를 잡고, 자, 아무렇게나 ABC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BC의 길이가 12고 AB의 길이는 6이에요. 그리고 각시 여기가 30도래.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삼각형이 하나면 이 삼각형에다가 그릴 수 있는 외접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외접원이 만들어지면 결국 뭐가 되냐?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이 길이에 대한 비를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야. 사인 30도 분의 6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쉽거든. 됐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은?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뭘 구할 수 있게? 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되겠지? 그럼 이 12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2R이라고. 저 외접원의 지름이 12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얘랑 뭐랑 똑같겠냐?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사인 A분의 12도 1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A분의 요 각과 요 길이 12에 대한 비도 똑같이 2R의 비를 가질 거니까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 A는 얼마가 됨? 1이 됨. 그럼 언제 사인이 1 되니? 언제 1 되니? 90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란 뜻이야. 그럼 남은 거는 몇 도야? 60도 하나 남았네? 그럼 똑같이 이어서 풀어도 되고, 사인 60도 분의 내가 찾고자 하는 AC의 길이는 항상 이 B랑 똑같을 거니까 12가 나올 거고,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AC의 길이는 6 루트 3이야. 이렇게 해서 AC의 길이를 찾아도 되고, 저기가 90도인 걸 알아버렸으면 그림 새롭게 그려서 여기 12, 여기 6 집어넣으면 아닌데? 이거 30도구나. 아이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여기가 12, 여기가 6인 걸 찾았으면 어차피 60도짜리 삼각형의 삼각비가 1대 2대 루트 3인 걸 아니까 여기가 6 루트 3이야.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뭐 나중에 시험 보거나 할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나 값은 똑같을 거니까. 자, 사인 법칙 뭐다? 한 삼각형에서 똑같은 삼각형에서 사인과 변의 길이의 비율은 언제나 지름의 값과 같다라는 거를 계속 써달라는 뜻이죠. (2-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반지름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뜻이겠지. 그럼 사실 끝났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가 2래요. 그러면 sin A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sin A를? 한 번만 다시 써줄게.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요. 그럼 sin A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거 세 개를 더할 거니까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럼 2R은 나와 있잖아. 6이라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되겠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둘레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지. 자, 다음 3-2번. 삼각형의 세변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다고 해요. A 빼기 2B 더하기 C는 0이고, 그 다음에 3A 더하기 B 빼기 2C는 0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모르는 문자 3개에다가 식 2개 줬잖아. 값을 찾을 수는 없고요. B만 찾을 수 있어요. A와 B가 몇 대 몇인지, A와 C가 몇 대 몇인지 비율 관계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값은 못 찾아요. 자, 그 비율 관계를 찾을 거예요. 볼게. 자, 위에 거 일단 2배를 하자.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2C는 0 이렇게 되니까 둘이 연립해주면 둘이 더해버리면 되겠죠? 5A 마이너스 3B는 0이 되면서 5A는 3B라는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3B가 5A니까 이 두 번째 식을 갖고 와서 3배를 합시다. 그러면 15A 플러스 3B 마이너스 6C는 0이 될 거고, 요 식을 갖고 와서 3배를 해주면 그 3B 대신에 5A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20A 마이너스 6C는 0이 되니까 2로 나눠버리면 10A는 3C라는 이렇게 생긴 A와 C의 비율 관계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이거 3, 9네. 뭐라고? 9겠죠? 9겠죠, 선생님. 그게 9겠죠. 그게 10이겠어. 알았어. 자, 지금 그래서 뭐라고? 아니, 뭐라고? 그래서 지금 5A를 대입해주면은 14A. 그럼 7A는 3C라는 걸 찾을 수 있겠구나. 마음이 불편해. 이게 계속 진도만 나가는 게 마음이 불편해.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 이제 최종적으로 요 세 놈을 연결한 관계식을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A는
5분의 3b고 A는 7분의 3c니까 다 같아졌어. A는 5분의 3b는 7분의 3c 이렇게 다 같아져 버렸어. (35를) 좀 곱할까? 그러면 35A는 21B는 15C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이거 뭐지? 사인 법칙 활용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응용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적어줬던 거. 똑같은 삼각형에서 사인의 B는 어떤 B와 똑같다? 변의 길이 B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놈들을 그냥 한 문자로 표현해 주자. A는 35분의 K, B는 21분의 K, C는 15분의 K가 되면서 sin B는 길이 B와 같을 거니까 길이 B를 넣어주면 되겠죠. sin B는 길이 B와 같을 거다. 근데 뭐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적혀져 있으니까 얘네들도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얼마 곱하지? 얘네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357, 357, 357, 105? 얘네 3개 공배수 105. 105 곱해주면 얘는 3인가? 얘는 5고 얘는 7. 그래서 sin B는 3대 5대 7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은 말 그대로 삼각 B인데 그 삼각 B가 이제 다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길이로. 전혀 관심 없었던 그냥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고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 그냥 사인, 코사인이 그래서 그게 삼각비례라고 배웠던 것들이 이제 다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를 하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안 풀리던 문제들까지 다 풀 수 있다는 뜻이죠. 각을 길이로 바꾸는 겁니다. 결론은. 4-2번 A sin 제곱 A는 B sin 제곱 B는 C sin 제곱 C가 성립하고 있을 때 이 삼각형 ABC가 뭐가 될 거냐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또 저기 삼각 B가 나와 있거나 저게 각도가 나와 있으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뭔 얘기냐?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세 각이 같다. 혹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둘 중에 정의가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 세 변의 길이가 같다야.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야. 그렇기 때문에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정리로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그 세 각이 60도야. 그래서 정삼각형 한 각의 크기가 60도야 라는 것들도 다 정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특징으로, 성질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한 각이 직각. 그럼 얘 빼자. 얘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랑 좀 달라. 정의 자체가 삼각형의 정의 자체가 길이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비라던가 각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알아내는 데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들을 다 뭘로 바꿔서? 다 길이로 바꿔서 뭘 하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살펴보라는 거야. 우리 길이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 사인 A가 2R분의 A야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길이지. 뭐지? 이게 지름이고, 얘가 변의 길이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오게? 길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됨? 뭔 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지. 1번이 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의 길이로 나타내면은 이 삼각형이 뭔지 확연하게 눈에 딱 드러나니까 각이나 삼각비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애들은 다 길이로 바꿔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본다. 예요. 그래서 그 길이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로 바꾼 거죠. 5-2번. 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뭐 삼각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댔대.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였다. 자,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4루트 3 8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8이고 얘가 4일 거고 얘가 4루트 3짜리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원의 넓이인데 이 원이 무슨 원이야? 외접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이 R 어디에 들어가 있어? 사인 법칙에 들어가 있지. 사인 법칙 쓰는 얘기지. 삼각 B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몇 도인 걸 아는 거야. 이 몇 도? 120도인 거 아는 거지. 1대 2대 루트 3 60도짜리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여기 길이 알잖아. 각과 그거의 대변의 B 사인 120도 분의 8루트 3 이게 뭐라는 거야?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잖아. 이게 삼각 자꾸 삼각이래. 사인 법칙이잖아. 그럼 우린 각변환을 통해서 사인 120은 뭐랑 똑같은 걸 알아요? 사인 60도랑 같다는 걸 알고요. 각변환을 통해서 180 마이너스 60 땡겨서 그냥 60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R이 16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루트 3 약분시키고 번분수 처리해서 16 만들고 그럼 R은 8이 되는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8이었구나. 그럼 얘 넓이는 64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되겠죠? 근데 얘들아 저기가 120도면은 저거 무조건 여기 원주각이 120도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접으면 얘랑 합동인 거 알아? 합동인 거 알아야 돼? 왜냐면 원주각이 120도니까 중심각이 240도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120도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 그럼 완전히 딱 포개져서 접혀져. 그러니까 그냥 이거랑 길이가 언제나 같아. 그래서 반지름이 그냥 8이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안 쓰더라도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120도니까 원주각이 240이어서 여기가 120이야. 그래서 얘랑 합동이야, 합동. 6-2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너네는 거기 그려져 있는 거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3, 여기가 7. 그 다음에 코사인 B, 여기 B 가게 돼서 여기 코사인 값이 6분의 1. 자, 코사인을 알려줬네요. 그럼 코사인을 알려줬으니까 뭔 짓을 하면 되겠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있잖아. 이게 다 배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배운 내용들은 다 활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내야지. 처음부터 이걸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지가 아니야. 배운 내용을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돼. 자, 볼게. 여기 각이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코사인 6분의 1, 이거 언제 6분의 1 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해야 돼. 자, 여기 각을 내가 세타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애들끼리 더해서 몇 도다? 180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 몰라? 몰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둘이 더하면 180도예요. 무조건. 서로 원주각을 반반 나눠 먹거든요. 원주각을 서로 반반 나눠 먹거든요. 얘네 둘이. 왜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요 호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까 이거의 원주각이 180도니까 여기랑 더해도 180도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180도야. 그럼 여기를 우리가 세타로 정의를 했으니까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여기 세타 6분의 1 줬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가갖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오른쪽 삼각형은 아무것도 안 줬으면 여기 길이도 모르고 여기 길이도 모르고 여기 각도 모름. 아무것도 모름.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당겨가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까지 아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그래서 뭐요? 뭐긴 뭐요? 야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이요. 그럼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이게 각 변환을 통해서 얘가 2분의 파이가 2번만큼 갔으니까 얘 그냥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2, 4분면 각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요 각에 대한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니? D라고 써있지? D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6분의 1이란 말이지. 근데 얘랑 더하면 180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면 각 변환에 의해서 2분의 파이 2번이네. 안 바뀌네? 이게 180도에서 좀 뺀 거니까 2, 4분면이네. 그럼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네. 마이너스 코사인이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의 코사인 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C의 길이잖아요.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AC의 길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X 이렇게 놓으면 됨.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X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맞죠? 요거 변 3개에다가 각도니까 이제는 사인 법칙 말고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죠. 변 3개의 각도니까요. 코사인 법칙 생각해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였으니까 변 3개 각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변 X의 제곱은 남은 한 변 7의 제곱 더하기
남은 한 변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얘네 둘 하나씩 곱한 거 3 곱하기 7 그리고 코사인 x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x에 관련된 각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코사인 d가 마이너스 6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딱 대입시켜 주시면 x제곱은 49 더하기 9 더하기 7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x제곱은 얼마야? 이게 16, 65네요. 길이는 루트 65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남은 두 변 곱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변에 대응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넣어주고 이 각각 몇 개라고? 20개? 18개? 와 진짜 개빠듯한데 등차 등비수열 몇 개인지 좀 봐줄래? 세연아 수열의 합 몇 개인지 좀 봐줄래? 20개 34개? 20개? 54개에다가 12개 정도 남을 거니까 66개? 이틀 동안 남은 이틀 동안 아니 더 일찍 올까? 9시부터 할까? 애들 오면 정하자. 아니 일찍 와서 그냥 끝내고 노는 게 낫지 않나? 제일 좋은 건 한 8시쯤 와서 12시에 끝내고 딱. 대신에 뭔가 어중간한 시간에 하면은 너무 그 중간 시간이 아깝잖아. 뭐 12시부터 4시까지 할까? 그치 에바잖아. 2시부터 6시? 솔직히 이것도 좀 별로잖아. 애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딱 하면 이제 중간에 10시에 그 사이렌 울리잖아. 광복절이니까. 그럼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격려 좀 하고 나가서 참.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대충 지 멋대로 길이가 6, 3, 4, 8 그럴 때 여기 길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AD 여기 길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됐지? 자 어떻게 푸는지 봐봐. 여기가 가라? 여기가 가라? 여기가 가라? 여기 각도 모르지? 여기 각도 모르지? 여기 각도 모르지? 여기 각도 모르지? 근데 여기 각이 얼마인지 알아. 아무 데도 모르는데 여기가 딱 180인 것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세타 잡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잡고 푸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여기 몇 도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 전체 각이 180인 걸 아니까 한쪽을 세타로 잡으면 나머지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세타인 각 하나인 삼각형,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삼각형 이렇게 두 개로 삼각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을 나눠서 풀 건데 참 다행히도 1번, 2번이 가운데 A, D는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미지수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자,
당연히 1번부터 당연히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 각을 찾은 거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6의 제곱은 남은 거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남은 거 3 곱하기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고, 2번 삼각형에서는 얘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얘랑 관련 있는 8 가지고 써야겠지. 8의 제곱은 남은 거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남은 거 4 곱하기 x 코사인 저 각도 세타.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네. 그러면 요 놈 바뀌어 안 바뀌어? 요거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요거 안 바뀌어요. 요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선생님 세타가 둔각인데요? 아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얘를 예각으로 쓰면 얘가 둔각으로 나올 거고 저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올 거 아니야. 아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 나중에 부호가 맞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식이 다시 한번 바꿨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36은 x제곱 더하기 9 플러스 6x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된다고요. 안 바뀌어. 근데 2사분면이라서 코사인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식이 이렇게 바뀌고, 밑에는 지금 바꿀 거 없으니까 64는 4의 x제곱은 뭐야 갑자기. 미쳤나 진짜.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8x 코사인 세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x 값이니 세타 값이니? 나 지금 문제 풀어야 되는 거 x야 세타야? x잖아. 그럼 세타 없애면 돼.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이쪽 항이 사라지면 코사인은 날아가서 없어진다고. 뭐 하면 되겠어? 밑에다가 4분의 3을 곱해. 여기 전체에다가 4분의 3을 곱해. 그러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은 4분의 3 x제곱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6x 코사인 세타가 되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두 식과 함께 두 식을 더해버리는 거죠. (84는) 4분의 7 x제곱 더하기 13이 되네. 두 식 더하면 13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21 13은 진짜 어디서 나온 거지? 7로 나누고 시작하자. 7로 나누고 시작하면 얘가 12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고, 그러면 4분의 1 x제곱은 9가 되니까 x제곱은 36이 되면서 x는 6이 되겠네. 그럼 내가 찾는 AD의 길이는 6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으면 저기서 절대로 저 x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각이라도 뭐 하나를 주던가 해야지. 근데 이제는 진짜 변길이 몇 개만 줘도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거나 각을 찾거나도 가능하게 된 거야. 이 x6인 거를 여기다 만약에 대입한다면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또?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삼각비 표가 있거든. 그럼 각도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각을 길이로 표현하고 또 길이도 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